힘들죠. 도저히 살 길이 없죠. 그때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행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근데 모든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반드시 자기의 죽음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충무공께서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했건만, 모든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죽음을 알리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그냥 빠져 죽지 왜 신발을 벗어놓고 죽게요? 바로 그 증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표시를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죽는 게 신발을 벗어놓고 죽는 것이죠. 자, 극단의 선택을 이제 방법을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이제 하려고 딱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안 죽어요. 바로 미국에 유학가 있는 독자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성현아,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개의치 말고 너는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울먹이고 딱 끊었어요.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띠리링 전화가 울려요. 그 아들이 뭐예요? 이상하다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전화 목소리에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막 미국에서 아들이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새벽에 이제 한국은 저녁이니까 아버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 지금 여자친구 있습니다. 곧 사귀고 이제 결혼할 거예요. 그 결혼할 때 아버지 앉을 자리 누가 앉겠습니까? 손주 안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절대 죽지 마세요. 어찌됐든 사람만 계세요.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데 죽어요? 죽을 수도 있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면. 그렇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호소하는데 어떻게 죽어요? 격세지감. 어릴 때 회초리 때려서 키웠던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마음의 회초리를 막 내리치네요. 아버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든 살아만 계세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밤이 깊어갑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창문을 열었어요.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저 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좀 도와줬죠. 입원비도 도와주고, 그 교회에 이제 돌아가라는 구조, 이제 구제 단체가 또 회가 그 모임이 있어요. 교인들이 십시일반 내고 해서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있으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참 뉴스타트의 이 말씀 강의, 건강 강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듣다 보니까 뭐예요? 서서히 깨달아요. 그렇구나.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감탄사. 하루에 한 번씩 이 도노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 그렇지. 이거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힘들어져요. 그렇구나. 뭐가 그래요? 뉴스타트라는 것이 있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주어진 8가지 건강 조건이구나. 뉴스타트를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뉴스타트 건강 원리하고는 전혀 반대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강의 내용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정말로 이거 막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세포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셨구나. 죽기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60평생을 살았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건강식 한 만큼 좋아집니다. 운동 한 만큼 좋아집니다. 맑은 공기 마신 만큼 좋아집니다. 햇살 쪼인 만큼 좋아지고, 휴식 한 만큼 좋아지고, 절제 한 만큼 좋아집니다. 근데 그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암이라는 병, 각종 현재 우리가 앓고 이곳까지 온 이 질병은 그 정도 해가지고 나아질 병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그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뉴스타트 핵심이에요. 이 뉴스타트 핵심을 깨달은 사람 치고 낫지 않은 사람 제가 못 봤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이 뉴스타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도 꼭 여기까지 가시게 되기를 박수 한번 하시고요. 예. 이게 생각이 싹 바뀌어서 그러면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은 생활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은 뭐가 바뀌어요? 몸이 바뀌어요. 건강하게 바뀝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3달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드디어 난생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4살 때부터 기억나는 대로 열거하고 자복하니 내가 아는 죄가 200가지가 넘었다. 세상 법으로 따져도 시효가 정되지 않는다면 처형을 받아야 마땅할진데 하나님의 법이 아무리 자비로우시고 사랑에 넘친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기도했다. 흐느끼다 통곡하다 참으로 슬퍼서 진짜로 한없이 울었다. 2시간을 그런 거예요. 200가지 4살 때부터 기억나는 대로 다 죄가 막 생각나는데 내 스스로 생각이 났겠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한없이 울었다. 저 조용한 숲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여러분 목 놓아 한번 울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뭐 때문에요? 슬퍼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병 걸려서도 아니고 뭐요? 지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내놓고 회개하는 거죠. 자식 되어 부모께 불효한 죄, 남편 되어 아내를 못 지킨 것, 회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인이 외로워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 되어 못다한 죄,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에게 못다한 도리 등등 필설로 드러낼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자복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학대하고 천대하며 쾌락의 도구로 삼아 함부로 굴렸습니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럼 내 겁니까? 소식 부르면 뭐 부모님 거라고. 나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 거고 하나님 거예요. 그 결과 질병의 사슬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저의 죄 들어마느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시면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변화되어 거듭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있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여 진심으로 살려줄 것을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육체를 주신 대로 깨끗하게 회복시킨 후에 죽게 해달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직설적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지났을까? 한순간 나는 내 가슴이 불덩이를 대듯이 확 뜨거워짐을 느꼈다. 늦가을 저녁 소슬바람이 단풍진 억새 풀잎을 흔들고 낙엽을 굴린다. 바스락 스르륵 하는 소리에 눈물로 흐려진 안경을 벗고 살며시 눈을 떴다. 분명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꼈다. 그 순간 가슴이 속이 뻥 뚫리고 후련했다. 기분이 상쾌, 뭔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무 사이로 보는 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가 1997년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가 태원에 갔습니다.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 지나서 제가 충청도 음성에 이 삼성이라는 면이 있어요. 그 교회가 예쁘장하게 있는데 거기 가서 일주일 건강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어떤 많은 분이 뭐 인사하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나를 와락 껴안아요. 목사님 하면서 2022년 11월 17일입니다. 바로 이분이 지금도 나이 80대 중반이신데 아주 건강하게 얼마나 교회 봉사를 잘하시고 많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박수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요. 그 사업가들은 돈을 먹고 살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권력을 먹고 살고 또 물고기들은 물을 먹고 살겠죠. 저 하늘을 나르는 새들은요, 공기를 또 이용해 살겠죠. 근데 저는 뭘 먹고 살까요? 이런 거.
제 파일에 이런 분들이 참 많으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제가 진짜 기원할 테니까 여러분 그 기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되시기를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예. 자, 암의 발생 과정, 정상세포가 이형성 암 조직이 되고 초기 암이 되면서 드디어 악성암이 됩니다. 악성 신생 물질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유전자가 변이되어서 암이 옵니다. 그래서 암은 교과서에 유전자 변이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세포가 있고 그 세포에 수많은 기관이 있고 그 기관 중에서 가장 가운데 세포핵이 있고 그 세포핵에는 몇 쌍의 실타래가 있어요? 유전자가 몇 쌍? 23쌍이죠. 46개. 실타래가 그 실타래가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가 틀어진 경우에 깨진 경우에 암이 오는 것으로 학자들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전자를 변형시킬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발암물질이에요. 이 발암물질 속에 포함되는 것이 첫째 방사선. 한국에는 이런 방사능이 많습니다. 방사능은 방사선을 비출 수 있는 힘, 방사능, 능력할 때 능이에요. 방사능 물질 하면 뭐요?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이란 말이죠. 이게 방사능. 그러니까 우라늄이 뭐 있잖아요. 그 핵폭탄 만들 때 쓰는 거 있죠. 그게 다 방사능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방사선 촥 나오는 것이죠. 이 방사선의 가장 큰 종류가 뭐라고요? 태양 플라즈마라고 하는 게 방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에 살고 있어요? 이 전등도 사실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눈으로 보이는 방사선,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 방사선 바깥에 적외선, 또 보라색 바깥에 이게 다 뭐예요? 방사선이에요. 근데 우리의 몸에 유익한 방사선이 있고 해로운 방사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다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구 대용이다. 그렇죠? 다 뭐예요? 화강 암 속에서 뭐가 나와요? 방사선이 나와요. 그것이 라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고 적당한 방사선은 나의 몸에 도움이 되지만은 아주 센 방사선은 오히려 뭐예요? 유전자를 변이시킨다. 자, 곰팡이 이것도 발암물질입니다. 언제 곰팡이가 많이 나오나요? 음식물이 한 4시간 이후 지나면서 들어오면 아플라톡신이 피기 시작합니다. 검은 곰팡이. 그리고 뭐요? 8시간 이후부터는 틀림없이 아침에 조리해서 넣은 음식 저녁에 먹을 경우에 뭐요? 이게 아플라톡신 반응. 그러니까 암 투병하신 분들은 그때 음식을 해 먹고 바로 없애야 돼요. 두었다 드시지 마세요. 아침 두었다가 뭐 저녁에 먹어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특히 쓰레기를 옆에 두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바로 치워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 4시간 이후부터 뭐예요? 검은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기 시작해요. 그 검은 곰팡이가 초 A급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에요. 연구에 보니까 이 아플라톡신은 피부를 뚫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있잖아요. 장갑 끼고 버린 다음에 빨리 씻어야 돼요. 아셨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발암물질이 단백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수육 고온으로 가열하죠. 불고기 마찬가지죠. 그 고기 단백질이 고열로 가열할 때 벤조피렌, 특히 직화구이로 노릿노릿하게 구울 때 있죠. 이거 드시면은 내 몸이 뭐예요? 발암물질 생겨서 암세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담배 태우는 사람 곁에 가지 마세요. 니트로사민, 아질산염, 이 비료로 농약으로 재배된 야채 속에 들어있는 요 질소 성분이 몸에 들어가서 질산, 그래서 소화액과 섞여서 뭐예요? 니트로사민이라는 초A급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암물질을 암세포가 좋아해요. 암세포가 먹고는 깡패 암세포, 깡패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라고요? CD24, 그다음에 EN2.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과식, 육식, 폭식, 간식, 야식, 짠 음식, 단 음식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을 더 변이시키고 또 우리의 그 어떤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불규칙하고 운동하지 않고 잠 잘 자지 못하고 휴식하지 않을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불안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의 몸에서 뭐요? 계속해서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 때문에 뭐요? 재발되어지고 또 뭐요? 전이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꾸준히 반복될 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딱 찬물로 끼얹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저산소증, 저체온증. 1940년대 독일의 바르부르크라는 학자가 암은 저산소증에서 발생한다고 이 연구에 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산소가 적을 때 있잖아요. 더 막 활발하게. 그리고 또 저체온일 때, 그때 이 암세포가 더 활개를 치니까 항상 뭐예요? 따뜻하게 보온을 해야 되고, 차가운 물 마시고 미지근하고 내 몸에 오히려 딱 맞는 36.5도 따뜻한 물 마시는 게 투명에 굉장히 좋아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요, 저산소 저체온증에서 뭐예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어지고 우리의 몸에 양전하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의 몸에는 더 암세포가 있잖아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몸에서 유전자가 변이 되어지는데, 뭐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 이게 여기에 보면은 10년 지난 다음에 이 그 암세포 크기가 1cm, 이게요 약 몇 개예요? 저게 약 10억 개 그렇죠? 10억 개, 15개 이전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요 약 100억 개. 이게 1밀리언이니까 제가 맨날 헷갈리네. 이게 밀리언은 100만 개. 그다음에 1빌리언이면 뭐 100만 10억? 예, 10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몸에 유입을 시킬 때 암세포는 커지고 전이 되어지고 할 수 있으니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 오늘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식과 폭식이에요. 그럼 암 투명하시면서 절대 이 야식이나 간식이나 짜고 단 음식이나 뭐 육식도 이제 그렇지만은 오늘 강의의 포인트 과식, 폭식. 과식이 뭐고 폭식이 뭐예요? 과식은 많이 먹는 것, 폭식은 뭐예요? 안 먹다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이제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이런 자료입니다. 들어보세요. 음식물은 위의 수축작용에 의해 잘게 분쇄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면 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제대로 음식을 분쇄할 수 없어 소화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과식과 폭식의 식습관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한 음식량이 같더라도 이것을 나누어 먹는 경우보다 한 번에 폭식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양의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자, 과식을 하게 되면은 췌장이 무리가 된다고 멘트에 없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 췌장이 무리가 되어져요. 왜냐면은 과식하고 폭식하게 되면은 침하고 충분히 섞이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반드시 침하고 섞여야지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침의 가장 주 성분이 아밀라아제잖아요. 이제 효소죠. 제가 들어간 다 효소예요. 아밀라아제. 이제 그 아밀라아제가 음식하고 섞여야지 그 다음에 위액과 위산이 나와서 뭐 잘 음식을 소화하는데, 요 아밀라아제가 섞이지 않고 딱 넣어주면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때 비상수단으로 췌장에서 침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췌장에서. 그러니까 췌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인슐린 생산인데, 인슐린 생산 스톱해놓고 뭐요? 이 췌장이 뭘 생산해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예, 충분히 쉽지 않고 과식, 폭식한 이 음식을 뭐요? 소화해야 되니까 뭐요? 아밀라아제를 췌장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췌장이 뭐요? 혹사당해. 당뇨병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빨리 먹어요. 속식, 폭식, 과식, 그 정도의 생활 습관들이 당뇨병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굉장히 빨리 먹어요. 당장 딱 책정해 보니까 지금 60 딱 넘었는데 당뇨 나와요. 막 300까지 나오고. 천천히 먹어라. 제발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으면 췌장이 뭐요? 인슐린만 생산하고 뭐요? 아밀라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천천히 드셔야 돼요. 빨리 먹을 경우에 이제 과식하고 폭식할 때 자막을 딱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우리의 몸에 어려움이 발생하니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셨고 바쁘게 또 드셨고,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또 뭐 군대에서 밥 굉장히 빨리 먹는 습관이 딱 대부분에 길들여지고 하지만은 이제는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천천히. 자, 또 독소는 음식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과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는 혈관을 따라 이동해 세포를 통과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질병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과식하게 되면은 뭐예요? 영양이 많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독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자, 이 한자 보십시오. 만병일독, 치병일독. 만병은 뭐예요? 오직 하나, 독에서 시작되는데 그 체내에 발생되는 그 독의 대부분이 뭐예요? 과식에서 시작된다. 그 독이 뭐예요? 발암물질 된다 그 말이에요. 치병일도 이거 뭐예요? 병을 다스리는 데는 뭐예요? 한 가지 길이 있으니 그 길이 뭐라고요? 천천히 씹고 소식하고, 예, 그렇게.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만들어 봤는데 참 억지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뭡니까? 응? 아니 그 한자를 읽어보라고요. 내병,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 세 번째, 이 포자죠. 포자, 예, 포자. 포위, 위장할 때 위. 레병 포위. 배가 부를 때 뭐요? 병이 오고. 치료, 이거 뭐요? 기근할 때 기위. 배고플 때 치료된다. 그럼 한번 외워서 좀 세뇌하시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배부를 때 병이 오고 배고플 때 치료된다. 배고파가지고 영양이 실조가 되어서 오는 병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배가 불러서 영양 과다로 오는 질병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비만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라 이르는 현대병의 대부분이요 영양 과다입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의 몸에 독이 쌓여서 내가 오늘 앓고 있는 병이 왔다 해도 절대 틀말이 아니에요. 만병일독, 치병일독. 좋은 말이죠. 만병일독은 있는 말이고 치병일도도 제가 만든 말인데 괜찮죠?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막 억지로 끼워 만들다 보니까 치병일독. 그렇죠? 배 부를 때 병 걸리고 배 고플 때 치료된다. 그래서 저녁에 잠잘 때는요, 배 고플 때 잠을 자야 돼요. 배 불러 잠을 자면은 우리의 에너지가 뭐예요? 소화 에너지로 많이 낭비가 되죠. 근데 소화할 일 없이 위장을 비우고 잠을 자면 뭐예요? 우리의 몸의 에너지가 치료 에너지, 청소 에너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어쨌든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깁니다. 과식해서 독소가 생기면 면역계에 이상이 생깁니다. 과식해서 독소가 생기면 위장 자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과식해서 독소가 많으면 근골격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과식해서 독소가 생기면 감각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피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인데 다 뭐에서요? 과잉 영양 섭취, 특히 야식, 과식.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 갔다 왔거든요. 이야, 7만 원짜리 뷔페, 그 결혼식 뷔페 있죠? 제가 딱 한두 가지만 먹었어요. 결심을 하고. 얼마나 속이 편한지. 그래서 내 몸에서 이 만병일독을 제거하려면 첫째 뭐요? 과식, 지나친 육류 금지하라. 장을 뭐요? 쉬게 하라.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식사가 여러분 절대 부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양사 우리 김대석 그 과장님이 베테랑이잖아요. 큰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우리 에덴 병원 와서 지금 이제 몇 년 계시면서 하시는데 참 고민이 그거예요. 잘 해드리면은 이게 또 이제 좀 과식이 되고 잘못해드리면 또 서운하다고 또 그렇게 하시고 이 바라서 또 잘해드다가 조금 못해드리면 또 못해준다고 또 이렇게 불평 나오고 막 그런다는 또 말을 저 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음식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골고루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 편히 갖고 가급적 스트레스 피하라. 뭐든지 지나치면 금물이다. 운동으로 체온을 올리라. 바람성이 높은 출체는 특히 주의하라. 바람성 높은 이제 그런 이제 뭐 음식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나 비닐 제품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라. 뉴스타트 건강식의 원리는 이거예요. 아침, 점심은 현미 채식하고 저녁은 과일로 먹으라.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건강 세미나를 많이 이제 지도했잖아요. 몇 번 계속 3년 연속, 뭐 4년 연속 간 교회가 있어요. 가는 교회마다 교인들에게 이거 시킵니다. 또 구도자들에게, 참석자들에게 이거 시킵니다. 한 달 30일 중 10일만 저녁에 과일식을 하십시오. 실천을 해요. 다음에 가보면은 굉장히 좋아지고 회춘하고 건강이 막 회복되는 거 봅니다. 한 달 계속 하는 것은 좀 무리라면은 30일 중 뭐요? 10일 스트레이트 해도 좋고 드문드문 해도 좋고. 왜 그런가요? 현대인들이 저녁을 먹어도 너무 잘 먹어요. 또 아침은 바빠서 못 먹죠. 아침 걸식률이 이러면 50% 넘은 거 아시죠? 점심 외식하죠. 회사 식당에서 먹죠. 그리고 뭐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또 뭐요? 저녁에 또 부인이 고생했다고 또 뭐요? 이것저것 이게 저녁을 잘 먹잖아요. 배부르게. 예. 그럼 저녁 그 과식이 뭐예요? 병의 원인이 될 수, 고혈압, 당뇨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암 투명하면서도 저녁에 이 통증 있는 분들에게 아침, 점심 현미 제식 충분히 드시게 하고 저녁을 과일만 먹였더니 통증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몸이 가벼우니까. 자, 과일 속에 이 세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수분과 또 당분과 가장 중요한 게 이 치료제입니다. 항산화, 항염 성분이 있습니다.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이 과일수예요. 코코넛 물 있죠. 정말 좋죠. 그 다음에 당분, 뭐 이건 이제 뭐 당뇨병 환자들이 해로울 수 있지만 잘 훈련이 되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이제 항산화, 항염 성분. 그래서 이 과일 속에 들어있는 한 3, 4, 5% 많아야 이 성분이 인체에 딱 들어가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이게 항산화, 항염은 딱 두 가지 쉽게 설명하면 청소제와 치료제예요. 항염 성분은 뭐예요? 청소하는 거죠. 치료하는 거잖아요. 몸에 염증 생긴 부분을 뭐예요? 치료하는 게 항염. 또 항산화 뭐예요? 청소 작업. 과일 속에 대부분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 C, E,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또 뭐 이제 레스베라스트롤 뭐 이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과일 속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들어 있고 적고 있고 그 차이죠. 이게 과일을 저녁에 먹고 잘 때 소화가 30분에 1 다 끝나고 이것들이 뭐요? 밤새도록 우리의 몸에 다니면서 항염,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치료, 청소하는 작업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이게 뭐 디톡스페이션 뭐 이렇게 해서 리치 푸드라고 이제 과일을 소개하는데 모든 과일 껍질 속에 들어 있는 게 폴리페놀이에요. 먹을 수 있는 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배 껍질은 조금 더 거북스러우면 사과 껍질 그냥 드셔도 좋고요. 어떤 유명한 한의학자는 귤을 먹을 때 귤 알을 안 버려요. 귤 껍질 몇 개를 씹어 드시더라고요. 제 선생님의 시아버지가 그랬대요. 이수근 교수님의 시아버지가. 귤 껍질을 드신대요. 그러니까 유기농 이제 귤 껍질을 쓰겠죠. 자,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 제거하고 세포 재생, 세포 수리하는 게 폴리페놀이에요. 팩틴, 수용성 섬유질, 섬유질이 뭐예요? 걸레잖아요, 걸레, 스펀지,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퀘세르틴, 암 발생 감소, 이거 뭐예요? 안토시아닌, 항산화 작용, 라이코펜, 암, 고혈압, 염증, 피부 노화 예방, 루테인, 강력 항암 효과, 이건 뭐예요? 플라보노이드. 뭐 항산화 섬유소, 심장 질환 예방, 암 예방, 만성 질환 예방, 치료. 과일이 뭐라고요? 치료제와 청소제. 이게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과일의 효능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과일. 자, 그래서 우리가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을 때 우리의 몸에 유익균과 유해균과 이 대장에 중간균이 있답니다. 이 세 균이. 근데 이 세 종류의 균이 있는데, 자, 유익균은 이런 종류가 유익균이고, 유해균은 이런 것들이 유해균이고, 중간균은 이제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쥐처럼 이제 힘이 센 쪽으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힘으로 들면 그쪽으로 달라붙고, 그 퍼센트가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중간균이 50%고, 유익균이 30%고, 유해균이 20%다. 뭐 이제 이건 학자마다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중간균과 유익균의 먹이가 섬유소예요. 식물성 섬유소. 식물성 섬유소가 들어오면 유익균이 힘으로 드니까 중간균이 유익균 쪽으로 딱 달라붙어서 내 몸이 깨끗해지는 거죠. 하지만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막 고기랄지 패스트푸드랄지 그걸 먹어놓으면 유해균이 힘을 얻어서 뭐예요?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붙고 유해균들이 그 고기 단백질을 먹고 가스를 내놔요. 그게 뭐예요? 이제 방귀, 지독한 방귀가 바로 이제 그것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은 뭘 먹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 무엇을 생각했느냐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장내 세균의 균형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달라진다. 식이섬유는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한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고지방의 식사는 대장균과 박테로이데스균의 먹이다. 이들이 내뿜는 독성 물질은 대장의 점막 세포를 자극하는데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이런 독소가 대장의 그 벽을 통해서 이제 체내로 유입이 되면은 내 몸은 뭐예요? 만병일독. 그 독을 뭐예요? 이렇게 발암 물질화되어서 암세포가 커질 수 있고, 또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간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으면 뭐 유익균이 득세해서 뭐요? 장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피가 우리의 몸에 치병일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풀만 먹고 힘이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 보세요. 풀만 먹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요? 하루 종일 쟁기질합니다. 힘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자, 여러분 이런 과일 없습니다. 왜 이런 과일이 없을까요? 제가 세상에 이런 과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레몬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노란 레몬도 아니고 요 청 레몬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와, 이 청 레몬, 이 청 레몬은 껍질째 제가 먹습니다. 완전 무농약 유기농, 비료도 안 하고 완전. 한번 먹어볼까요? 자, 왜 그런가? 모든 과일마다 꽃 피는 시기가 있어요. 꽃 떨어지고 열매 맺는 시기가 있고, 열매가 크는 시기가 있고, 열매가 모여 익어서 수확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레몬은 한 시기에 3, 4대가 같이 삽니다. 딸 레몬이 달려 있고, 이제 꽃 피는 레몬도 있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크고, 요거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과일이 없다고요. 그만큼 뭐요? 생명력이 강해요. 자, 이 레몬의 효능을 보니까 레몬에 들어있는 아드리아 마이신, 딸들이야 마이신 아니고 뭐요? 아드리아 마이신은 여러분 이제 그 약 이름이죠. 마이신, 아드리아. 요 아드리아 마이신을 연구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연구했는가? 1970년대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머크, 독일의 제약회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약회사가 머크 회사이죠. 70년대 이 레몬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와, 레몬 속에 뭐예요? 강력 항암제와 강력 바이러스제가 들어있다를.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 맞는 항암제보다, 제가 이 단어를 이 1만 배라고 쓰이는 것을 의심을 했어요. 찾아보고 차면 맞아요. 1만 배 더 좋은 항암제가 들어있는 것이 이 1970년대 이 독일의 머크 제약회사에서 발견을 하고는 감춰버렸어요. 이게 최근 10년 전에 이제 이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됐죠. 제약회사에는 뭐를 많이 팔아야 돼요? 항암제를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항암제도 몇 배? 10,000배가 더 강력한 이 항암제가 레몬 속에 들어있다 발표하면 제약회사 어때요? 망해요. 자, 그래서 이 레몬에 레몬노이드와 구연산 뭐 이런 것들, 시큼한 게 구연산입니다. 요 구연산이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켜주고 강화시켜줘요. 모세혈관 12만 킬로 모세혈관. 여러분 뭐 정맥과 동맥은 뭐 몇십 킬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간은 혈관, 그리고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이제 연구가 되었고, 자, 요 레몬의 구연산의 효능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이제 됐고요. 구글 백과사전 2013년 판에 보니까는 임상 연구 결과 맨 밑에 구연산염 칼륨이나 구연산염 나트륨도 신장 결석 예방에 효과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구연산염 마그네슘 최고의 효과를 나타낸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구연산에 함유된 레몬 속에 들어있는 안지오텐신 효소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몸에 좋아요. 피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항균작용, 항바이러스. 제가 코로나 시대 때 예방약이 이 레몬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꾸준히 저도 레몬을 먹고 레몬을 먹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권장했었죠. 물론 걸린 사람도 있지만은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몬을 좀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를 좀 부탁합니다. 왜? 이거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없으니까. 매일 아침 이 레몬을 비싸니까 반으로 잘라서 꽉 짜서 아니면 믹서기에 완전히 저는 갈아서 먹어요. 갈아서 이 껍질까지 다 먹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마시고 집사람이 레몬즙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 씻고 나와서 이 레몬즙 쫙 마시고 그럼 뭐요? 깨끗해. 몸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곤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몬에 이제 뭐 이렇게 공복에 이제 아침에 먹는 게 좋고요. 예. 제가 다른 이제 기관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이 레몬을 갈아서 담백에 내기는 워낙 많아서 그럴 수가 없고, 요 레몬 특히 껍질도 여러분 좋습니다. 껍질도 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껍질을 안 먹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사용도 하는 것이 학자들이 연구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먹을 경우에 이 레몬이 이런 작용을 합니다. 항암 작용, 면역 체계 작용, 혈관 질환 작용, 또 뭐요? 나트륨 제거, 해독 작용, 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뭐 이렇게 소화 촉진에도 좋고, 이런 것으로 영양학자들이 다 발견했단 말이죠. 자, 제주 유기농 무농약 레몬입니다. 예, 제가 직접 그 농장에서 찍어온 겁니다. 바로 제주중앙교회 우리 양석필 장로님과 그 아들이 레몬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10년 동안 실패했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레몬을 재배했고 그것도 무농약, 무비료로 이렇게 해서 레몬 재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난주에 보내온 거라 꾸준히 우리 장로님은 저에게 그냥 계속 레몬을 계속 떨어지지 않게 이제 보내오시는데, 자, 이분이 1980년에 간경화 말기 진단받고 병원에서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로 교인이 되었고, 그 부인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주 시의 어느 한 이제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표를 딱 보는 거예요. 채식이 사람을 살린다. 건강식품 가게죠. 가지고 책을 하나 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올바른 식사 뭐 그 책이에요. 그 절제생활 이제 그런 책. 그거를 보고 딱 깨달은 게, 아, 내가 병 걸린 원인은 바로 이 농약 중독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한 채식을 하면서 전혀 농약 사용하지 않고 비료 사용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가 완쾌가 되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어떤 한 이 식물학자가 제주에 레몬을 한번 이제 재배해보라, 그 말을 듣고 시작해서 10년 동안 쫄딱 망했죠. 10년 만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중앙교회를 이분이 지었어요. 그 골목길 그 땅을 팔고 아주 교통 좋은 곳으로.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 눈물로 지은 교회예요. 눈물로 지은 교회. 제가 지난 3월 제주 한 달 살기 이제 가서 이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같이 함께 시간도 보내고 산책도 하고 올레길도 걷고, 올레길 걷다 보니까는 이제 이 한식 그 뷔페 식당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먹을 만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레몬입니다. 정말 좋아요. 암투병하면서 도움 될까 싶어서 소개했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뭐 한 박스 4kg, 이게 10만 원도 안 돼요. 한 80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박스 사면은 한 달을 충분히 먹어요. 충분히 드십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한번 주문해 보세요. 요거 4개니까 마음 있는 자는 가져가십시오. 끝나고. 자, 오늘 말씀 정리하십시다. 자, 이 과식하고 육식할 때 혹은 뭐 폭식할 때 저렇게 이 세포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줄어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요 스위치가 이 세포를 딱 깨웁니다. 이게 이제 쌍방될 수 있어요. 암을 유발시키는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도 있고, 암을 유발시키는 스위치를 이렇게 쫙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레몬이나 이런 채식을 할 경우에, 과식하지 않고 폭식하지 않고 서식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암세포를 촉진하는 인자를 꺼버리겠죠. 대신에 뭐요? 건강을 증진하는 유전자가 키워지겠죠. 자,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물리적인 스트레스, 음식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갈 때
우리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 꾸준히 하면서 잠 잘 자고 충분한 휴식 취하면서 뭐요? 마음의 평안을 갖고 많이 감사하시고, 그리고 뭐요? 식사에 있어서 이렇게 해 나갈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 정말 과식하지 마시고요, 폭식하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서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반드시 완쾌되기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암의 원인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고 과식했고 또 폭식한 원인도 있고, 또 그렇게 때에 따라서 잘 규칙적으로 먹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또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만병일도, 치병일도 그렇게 우리의 몸을 잘 또 섭취하고 영양을 그래서 잘 관리해서 모두가 다 완쾌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밤 평안하게 잠잘 때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몸의 치료제와 청소제가 활성화되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잘 또 청소해 주셔서 깨끗한 몸으로 좋은 밤 또 치료에 잠들게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